안녕하세요. 한국강사교육인협회 대표 신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비추얼 진로적서연구소의 이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교육 벌써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규율 정하기? 네, 아이들에게 규율을 네.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제가 4개의 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규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게 뭘까? 우선 첫 번째는요. 가족도 우리 어쨌든 공통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규율을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실 텐데 소장님 가족은 어떤 규율이 있는 편이신가요? 공통적으로. 네, 공통적인 규율. 공통적으로 사실 정리를 하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놓기, 그리고 사실 현관 쪽 이런 데다 공동구역이잖아요. 그럴 때 좀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가 시간, 물론 이제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제 들어와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또는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규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공통 이제 단체 생활, 가족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규율이 있는데, 아이하고 부모님이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왜 부부간에도요, 치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죠. 소장님도 어떠신 편이세요? 저희도 그런 거 갖고 좀 갈등이 있는 편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들어 치약 같은 경우도 끝에서부터 깨끗하게 짜야 되는 유형이 사실 저희 애기 아빠고, 저는 조금 그런 거 별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죠. 짜시는 분이군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또 반대네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밑에서 쫙 짜야 되고요. 저희 남편이 아무데나 그냥 짜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집은요, 이전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책을 읽고서는,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각자의 취향을 그냥 따랐어요.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 그냥 당신의 영역은 당신의 영역, 서로 바꾸자가 아니라, 오케이,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겠어.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분명 우리가 아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규율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집안의 공통적인 규율을 정했잖아요. 이것도 좀 가족 회의라던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율이 뭔가, 나는 이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피부장님 혹시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이것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더욱더 제가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저 스스로도 제가 어떤 부모였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좀 탐색의 시간, 좀 내 자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20대인 저희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증명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엄마가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고 어땠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투니버스라고 그 프로를 보지 못하게 한 거와 두 번째는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게 이제 기억이 난대요. 근데 첫 번째 투니버스는 그거는 그냥 잘 지켰대요, 자기네들이. 근데 사실 제가 직장맘이기 때문에 엄마 없을 때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그 번호 그 채널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때 학교 가면 애들은 누구 어디 만화에 나온 누구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얘기 못한 게 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2번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불량식품. 저희 아이가, 큰애 아들애가 사실 중3 때 아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여자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이성에 좀 관심을 가졌겠죠? 뭐, 그러면서 뭔가 자기는 그랬어요. 아, 내가 이때 살을 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이래서 그때 하루에 1000번씩 줄넘기를 하면서 살을 빼서 지금은 정말 날씬한 슬림한 몸이지만 정말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심각하게 비만이었거든요. 예, 그렇게는 뭐 너무 비만이어서 이렇게 발목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다닐 정도로 그러면 답은 항상 살을 빼야 된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불량식품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가 없이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면 모든 불량식품 자기가 다 먹었대요. 학교 뭐 문방구에 있는 네.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지.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걸 다 먹었대요. 그게 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비율을 정하고 그거를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섣불리 아이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못 시키고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이제 그거에 더 반발심으로 그렇게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비율 정하는 거에 아 이게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모님이 원하는 말을 아이한테 어쨌든 그래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식했을 때 아 맞아 내가 불량식품을 먹는 거 또는 이제 투니버스나 이제 만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조금 제약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화는 안 본 것인데 이제 그 불량식품만큼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제어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랑도 얘기해 보니까 사실 제대로 전달은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안 된다는 금지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반발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걔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만약 그때 너무 그렇게 강조 안 했으면 별로 관심 없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때로는 강압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떤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쨌든 이제 만화나 이런 부모들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는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시간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이렇게만 정하고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한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뭐 PC방이나 다른 데는 이제 안 가는 걸로 규율을 이제 정했죠. 그래서 비교적 잘 이제 전달이 되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PC방에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추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엄마가 너한테 규칙을 제시를 하고 규율을 제기를 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대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내가 PC방이나 이런 거 너무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중학교 돼서야 샀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대화로 많이 풀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많이 사 먹었던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 의견을 확실히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과정.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이 자율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책임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칸을 나누신 다음에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우리 가족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 뭐 혹은 아빠 또는 뭐 주 양육자가 있다면 주 양육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율을 한번 또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율을 한번 적어보시는 건데 저는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화는 안 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좀 조곤조곤 목소리로 거의 아이를 대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나 봐요. 저는 이제 못 느꼈으면은 나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화 한 번 나잖아요. 그럼 엄마 장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 그럼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흥분하거나 그러면 좀 이제 죽여볼게 이제라고 이제 해는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한테 조금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율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시간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금토일인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이제 방학이니까 저희가 지금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집에서 사실 게임을 할 수는 있겠죠. CCTV를 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만큼은 온전히 이 아이를 믿는 거죠. 내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널 믿어. 물론 이제 갔을 때 어떤 뭐 기계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뭔가 했던 어떤 해적이 나타나도 더 이상 거기서는 이런 방법과 안 할 수 있는 조금 부모님의 어떤 좀 강인한 그다음에 아이를 대하는 믿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들어갔는데 게임을 막 하고 있다.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만져보니까 따뜻하다. 그렇죠. 이미 막 돌아가는 CD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뭔가 네, 그런 경우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물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인데 그렇게 좀 걸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조금 약간 현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아이를 닥달했어요. 너 이거 봐. 너 또 거짓말했네. 엄마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거를 유머로 좀 승화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 CD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그럼 아이도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좀 유머로 이제 우리가 승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아이를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돌을 닦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한번 그 네 칸을 한번 잘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건 사실 다 알잖아요. 아이들도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행동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참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잘 안 깨우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죠.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명동시계로 시작하고 싶게 하지 않은. 근데 지금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가 좀 늦잠을 자요. 그래서 뭐 10시, 뭐 11시, 때로는 12시 뭐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대 토치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영어학원에서 에버랜드를 이렇게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는 아이가 정말 자율적으로 그 새벽에 막 일어나잖아요. 누가 안 시켜도. 편하지 않아요? 좀 약간 얄미울 때도 있고 지금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만큼 이 자율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영역이구나. 우리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시켰을 때보다는 내가 좀 스스로 뭔가 했을 때 더 좀 쾌감이 들고 책임감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떤 자율성과 그 다음에 이 책임감의 이 사이, 우리 지난번에 부모와 아이 사이처럼 그 사이를 어떻게 잘 우리가 현명하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사람은 본인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아의식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왜 아이를 통제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늘 요 4개의 어떤 요 칸을 한번 채워보시면서 우리가 참 강압도 허용도 아닌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저희가 또 추후에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은 요 어떤 명확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가 어떤 자율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독립심을 가질 때 결국에는 얼마만큼 아이가 마음속에 내적 행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율성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이드라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다정한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율이라는 거는 한번 어쨌든 정했으면 조금 명확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규율을 정했는데 아이가 좀 뭔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꾸거나 사실 그러면 이거는 규율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단호함과 그 다음에 좀 부모의 어떤 다정함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어떤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아이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법 이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좀 들어서 앞으로 더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훈육 이제 부분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4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